안녕하세요.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황윤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양시장 어떠셨나요? 많이 혼란스러우셨죠? 어제 좋았던 날씨와 달리 오늘은 날씨에도 시장에도 그리고 우리들의 계좌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자, 환율과 외국인 매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중동발 리스크까지 오늘 참 어디까지 떨어지나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오후장에는 낙폭 많이 줄여내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네요. 자, 4월 셋째 주 시장 이렇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하면서 상한가 스쿨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유일하게 주 2회 모시는 분이시죠. 자,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전문가님 오늘 네. 시장 좀 양시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중동 전쟁에 대한 증시 압박이 좀 많이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네.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지수가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고, 오늘도 좀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는 그런 증시가 이어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뭐 금요일 미증시의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뉴스의 강도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오늘 좀 결과보다는 조금 더 좀 우려되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 뭐 방어를 좀 잘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증시가 이제 또 반도체 종목들 그다음에 뭐 특징주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증시를 좀 방어해주는 업종들이 계속해서 좀 두드러지고 뭐 시장에서 반도체나 AI 열풍은 아직까지 좀 가시지 않았던 게 나름의 오늘의 좀 방어를 이끌어준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에 요즘에 좀 연일 악재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죠. 가장 표면적으로 불거진 거는 중동발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국제유가에 대한 압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그 환율에 대한 압박감들 이런 것들이 지수를 좀 계속해서 좀 압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CPI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CPI 발표 때문에 흔들렸다가 PPI가 또 그 발표가 되면서 하루 정도는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2024년도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이제 전반적인 금융 정책에서 금리 인하의 시작점이 언제고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고 시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직전 FOMC가 마감이 됐었을 때는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게 이제 평가를 했었고 두 번에서 한 3번 정도까지는 그래도 올해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또 끼어들은 이런 중동발 리스크들이 나오면서 또 국제유가 가격을 또 올려주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물가를 또 올려주고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이게 제대로 잡힌 게 맞아? 이런 이제 좀 의심들을 품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글로벌 리서치 안에서는 6월달 금리 인하 시작에 대한 가능성이 뭐 불과 뭐 1주, 2주 전만 해도 70% 이상을 좀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20%대로 좀 많이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호재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중동발 리스크들, 지정한 리스크가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은 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생기고 이제 뭐 꼭 이제 완벽하게 지정한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약간 좀 무시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반등을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서 정확하게 좀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을 좀 낮추는 그런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지수 자체가 워낙 4월 들어서 제대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일 급락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3월달, 그다음에 2월달, 1월달에 우리가 챙겨갔었던 전반적인 포트 수익률보다는 뭐 안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좀 당연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또 같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는 요즘에 반도체 쪽에다가 포커싱을 계속 맞추고 반도체 종목 안에서 새로운 테마주라고 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모멘텀을 계속해서 찾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가치 투자가 아닌 약간 좀 테마주의 느낌으로 좀 단기 매매를 많이 권장을 드렸었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아니면 뭐 운이 좋게도 시장이 연일 급락하는 가운데 매주 또 좋은 성과치와 그다음에 얻어갈 수 있는 수익들이 기분 좋게 좀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시장을 좀 같이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가 뭐 많이 내렸죠. 4월 달에는 연일 하락 추세가 나왔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일단은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봉상 차트 안에서 봤었을 때 기술적인 반등을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내려와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기술적 구간에서는 딱 정직하게 돌려지고 양봉 전환이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방으로 밀려서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딱 터치를 하고 양봉으로 돌리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런 좀 기술적인 그 지지 기대 구간 이런 부분들에 좀 힘이 좀 들어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좀 웃으면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다음에 조금 더 좀 강력한 그다음에 종목들을 보다 좀 적극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반등장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대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 양봉의 연속이라던가 코스닥은 적어도 이제 뭐 860포인트 위쪽으로 다시 재탈환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뭐 삼성전자의 영향들도 좀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 2700포인트 위쪽으로는 다시 좀 올려주는 그림들이 나와야 시장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다방면의 업종에 대한 좀 추가 대응이라던가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잘 대응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지금은 뭐 가치 평가성 종목들이 아쉽게도 시장에서 부각이 좀 잘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못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뭐 횡보 혹은 아래쪽으로 시장 따라서 밀리는 그림들이 나오고 그 와중에 또 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또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가는 그런 또 야속한 그런 시장들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들을 그다음에 시장의 분위기들을 좀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우리가 이제 시장과 역행하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지금은 시장보다 강한 재료주들을 통해서 좀 단기 수익 관점에서 매수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또 좋은 수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여러 재료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 새로 나오는 모멘텀들이 앞으로 뭐 좀 굉장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뭐 하루하루 반등이 나오는 와중에 지수를 항상 끌어주는 거는 반도체 업종에서 분위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좀 체크를 해보시고 오늘도 제가 뭐 지난 목요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또 성과를 또 보여줬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과 새로운 공략 제시는 지금 분위기를 타고 트렌드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신 모멘텀의 반도체 종목에 포커싱을 좀 맞추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오늘 강의와 종목들까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 어려운 시장이지만 시장이 어려우면 우리의 기술과 그다음에 우리의 또 매매 포인트를 통해서 극복을 잘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4월달에 또 좋은 수익들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좀 처지지 마시고 파이팅 하셔서 오늘도 좋은 종목들, 좋은 정보들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이 어려운 시장을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좀 파이팅 하시고 오늘 준비한 내용 끝까지 따라 주시면서 어려운 시장을 잘 극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울하셨던 분들 정말 힘내시고요. 자, 늘 강조하시는 이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빛이 나는 모멘텀들, 이 반도체 신모멘텀에 대한 이야기 오늘 다시 한번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또 귀를 쫑긋 열고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짚어주시는 특징주 시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첫 번째로 말씀해주고 싶으신 특징주 어딜까요? 네, 요즘에 시장에서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냐면은 앞서서 이제 뭐 반도체 종목들도 얘기를 했지만 시장이 워낙 빠지다 보니까 약간 좀 반사익 수혜주들이 좀 잘 올라갔어요. 그 중에 이제 뭐 국제유가 우려감에 대한 뭐 정유주들도 포함이 될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바닥에서 반응을 보였었던 테마성 방산주들도 요즘 시장에서 약간 좀 반사익 수혜를 좀 보이면서 급등을 하고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방산주 안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렸었던 그다음에 제가 K방산의 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해드렸던 종목이 있죠.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은 현대로템이 조금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이들을 보니까 제가 3월 초쯤에 이 종목을 강의해드리고 LIG 넥스원의 후속 기업으로 제시를 드렸는데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뭐 나름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서 뭐 대략 한 40%가량의 상승률을 제가 또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오늘 그 차트를 좀 볼게요. 근데 오늘은 조금 좀 무겁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인 지수가 또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시장과 역행하는 그림들은 보이다 보니까 오늘 좀 거꾸로 움직이는 느낌들이 나거든요. 근데 뭐 40%가 올랐지만 저는 현대로템은 여전히 굉장히 좀 우수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강의 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수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현대로템이라던가 우리나라가 이제 무기를 직접 팔고 수출해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이런 방산주들한테는 앞으로 이제 추가 수주를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좋은 배경들이 정책적으로도 좀 도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비록 오늘은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이 종목의 수급표를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속적인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기관 쪽에 매도가 좀 있긴 했지만 그동안에 연속적으로 이어졌었던, 아니면 이제 뭐 전고점을 뚫고 최근에 이제 고점을 뚫고 나가는 구간에서도 외국인 순매수는 지속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오늘 뭐 음봉 안에서는 차익 물량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좀 매도세는 전혀 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새로운 접근 관점에서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음봉을 계기로 좀 눌림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또 추가 수주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그 실적에 대한 개선 사항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월봉상 차트 안에서는 지난 뭐 그 첫 그 수출 얘기가 나왔었을 때, 그때도 이제 지금 그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죠. 그 전고점을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런 시기들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만들어놨었던 전고점의 언덕을 넘겨주는 구간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게 돌파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전고점이 저항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뚫고 올라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극제가 되는 그런 기술적 위치거든요. 근데 현대로템이 가지고 있는 이슈와 재료와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에서 단순 조정들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뭐 지속적으로 나아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현대로템 한번 또 리뷰하고 AS 해드리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에 뭐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산 기업들한테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오늘부로 조금씩 좀 나올 수 있는 조정들을 오히려 좀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고 관심 있게 한번 더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대로템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 방산주 안에서 적극적으로 말씀 주셨던 현대로템이죠. K방산의 힘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최근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3월 초에 추천해 주셨는데 무려 40%나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자랑해 주시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요. 자, 앞으로도 이 실적 그리고 수주 기대하면서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시니까 긍정적으로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으로 준비해 주신 종목은 어딜까요? 네, 뭐 자랑성 종목은 아닌데 네. 제가 조금 좀 집착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네.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뭔가 좀 풀릴 듯 말 듯 하면서 좀 아쉬운 느낌들이 좀 많이 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AS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또 좋은 키워드, HBM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은 좀 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닥의 종목들을 잡아서 우리가 좀 매수를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니셈은 제가 제시드리고 한 4월 초 혹은 3월 말 이쯤에 제시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막 제가 원하는 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씩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뭐 1월 달에 제시드렸던 뭐 로체 시스템즈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금 레전드가 되어 있는 YC캠이라던가 아니면 뭐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뭐 IMT라던가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의 저는 후속이 충분히 유니셈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좀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볼게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 한번 좀 시세가 나왔어요. 한 6.4%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 그동안 제가 이제 포인트로 잡아드렸던 이 매물을 지속적으로 좀 소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뭐 이제 시장이 연속적으로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들도 이제 막 오름세를 보이다가도 밀리고 이런 구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바닥에서 준비를 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의지도 보여주는 것 같고, 주봉상 차트 안에서도 지금은 뭐 매물대 안에서는 뭐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고 있지만 바닥을 돌파해서 방향을 확실히 좀 위쪽으로 잡은 느낌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같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고요. 매수가보다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은 맞는데 저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면서 좀 더 높은, 그다음에 보다 좀 팍 튀어갈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기대해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반도체 종목들을 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뭐 단기간 안에 터져버린 종목도 있고 시간을 좀 보유하고 나중에 뭐 상한가로 터진 종목들도 많고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인텍플러스라던가 아니면 뭐 지금 보여드리는 뭐 유니셈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좋은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기대될 만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기존 저의 방송을 들으시면서 같이 매수하신 분들은 나는 이거 잡았는데 이거는 좀 덜 가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에는 우리가 좀 시간을 좀 더 투자해도 된다라는 점 이런 거를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 목요일 방송이라던가 다음 주 방송에서는 좀 자랑 종목으로 나오기를 기대해보고 유니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니셈 다시 한번 말씀 주셨습니다. HBM 관련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이 YC캔 그리고 IMT의 후속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 주시는 종목은 꼭 나중에 보면은 좋은 결과를 내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들어볼까요? 다음 종목은 또 어디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 같이 공부하고 또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시고 노란톡에 오신 분들께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날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워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히든 종목인데 네? 뭐 오늘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바로 좀 성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저의 또 노란톡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 종목을 또 같이 매수를 많이 하셨는지 또 많이 또 좀 호응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뭐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안에서의 순환매 바닥에서 재료는 이제 붙었는데 새로운 모멘텀은 더해졌지만 부각이 되지 않아서 바닥에서 매수하기 좋은 종목 그런 종목으로 제가 골랐던 거고 뭐 좋은 그림이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처럼 뭐 상한가로 터지거나 아니면은 뭐 시원한 뭐 20%대의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좋은 그 빌드업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차트 화면을 보면서 이 워트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무난한 수익률들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에 제가 강조를 드렸던 내용 중에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을 늘리고 이제 더 늘려서 받는 조건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 공장 설비를 좀 확대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 종목에도 이제 반응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은 가운데 뭐 7% 정도의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음봉에서 제가 제시드렸던 음봉 조정 구간에서 매수할 기회들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는 수익률이 조금 더 좀 보다 높게 나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좀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뭐 거래가 조금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 안에서 뭐 상한가까지도 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최종 그 6시에 마감된 위치에서는 4.83%의 시간의 거래 상승이 나왔거든요. 거래량이 제법 좀 있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은 좀 시원하게 잘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잘 해두셨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보실 때 내일 아침에는 꼭 주목을 하셔서 수익으로 좀 이어가시는 그런 전략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무료 방송 혹은 이제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워트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그리고 상장한 지 이제 6개월 차에 이제 접어드는 그런 기업인데 그러면 이제 그 6개월 차가 될 때 보호예수가 좀 풀리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지분 구조들을 보니까 좀 대부분의 그 비중은 이 회사 CEO가 잡고 있기 때문에 보호예수가 풀린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시장에서 막 매도가 출회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요 주주들 안에 대략 한 12% 정도의 물량들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해요. 혹은 이제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단발적인 좀 매도 시세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워트라는 종목은 수익을 잘 줄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뭐 짧게라도 좋으니까 단기 수익률을 좀 빨리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뭐 2자리 수익률은 충분히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을 좋게 보셔서 멀리 보고 그 다음에 길게 투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다음 주 혹은 뭐 다다음 주 조정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그 일정을 오히려 이제 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서 저는 뭐 앞으로 이제 추가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뭐 시원하게 한 번 더 터져주기를 기대해 보고요. 여기 안에는 이제 뭐 이런 주요 일정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 무조건 뭐 좋다 이제 가면은 뭐 계속해서 이런 느낌보다는 수익도 좀 챙겨 가시면서 오늘 또 제가 새로운 좋은 종목들 준비를 했으니까 또 교체 전략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이들 궁금해하셨죠? 바로 저번 방송의 히든 종목이었던 워트입니다. 자, 이 워트 오늘 노란톡방 안에서도 소개를 시켜주셨다라고 하고요. 오늘같이 어려웠던 장 안에서 7.14% 상승 마감률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급등세를 보여줬네요. 자, 이 워트가요, 상장 6개월 차고요. 보호 예수가 풀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방금 전문가님께서 소개시켜줬다던 그 노란톡방입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를 갖다 대신 다음에 이 노란톡방 링크 뜨시면은 쉽고 빠르게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듣고 특징주 시간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요즘 뭐 상한가 스쿨 안에서 저를 좀 대표하는 종목이 돼버리기도 했는데 네. YC케미라는 종목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또 같이 준비하신 분들은 정확한 바닥에서 같이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뭐 200% 가까운 뭐 190% 가량의 이제 최대 수익률로 나온 종목이고 현재도 뭐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YC캠 같은 경우는 3월 달에는 HBM으로 그다음에 4월 달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이런 새로운 키워드 반도체 시장 안에서의 새로운 테마의 열풍들을 좀 같이 타면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보면은 뭐 사실 좀 까다로운 이유 중에 그러니까 반도체를 투자하기 까다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고 있는 종목들은 참 매수를 하기가 부담스러운데 많이 오른 종목들은 또 계속해서 또 잘 가고 타이밍이 나오면은 또 전고점을 또 시원하게 뚫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닥에서 아직까지 좀 부각이 덜 된 종목들은 흐름을 좀 길게 가져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진 뭐 재료의 힘이라던가 아니면 바닥 돌파에 대한 차트의 의지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YC캠도 대략 한 2달 반 정도 안에 190%면은 저는 굉장히 좀 빠른 속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직접 많이 보여드리고 검증을 좀 시켜드렸으니까 반도체를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새로 부각될 수 있는 신테마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골라드리는 종목들에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좀 매매를 하시면서 요즘에 반도체 종목들 제가 골라드리는 종목 안에서는 승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익률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또 좋은 또 감이 또 이어지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YC캠이라는 종목은 사실 뭐 자랑성 종목이긴 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매매 포인트를 맞춰서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 바닥에서 있지만 재료가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부각이 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단기간 안에 100% 이상 세 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YC캠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200% 이상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만한 새로운 종목들을 항상 발굴을 하고 새로 또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께 또 제시를 드리는데 오늘도 제가 또 좋은 종목과 또 좋은 정보들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제2의 YC캠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반도체 종목을 저랑 같이 좀 찾아보시고 같이 공부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YC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요. 2달 반 만에 190%나 수익률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도 어디 없을까 싶으실 텐데 이런 종목도 굉장히 또 많이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오늘 수업 또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초기 또 굉장히 좋으신 우리 김정혁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이렇게 메뉴 상단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 하나 보이시죠?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있습니다. 이 배너 누르시면 전문가님이 직접 함께 장 대응해 주시는 노란톡으로 연결됩니다. 이 노란톡까지 눌러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의 비를 막는 우산 같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저는 월요일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좀 잘해주고 힘을 좀 잘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뭐 여전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거고 저도 시장이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날에는 참 방송 오면서도 힘이 좀 잘 안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와중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또 책임지고 또 좋은 수익들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료가 센 종목들한테는 시장이 좀 악재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잘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수급이 더 쏠리고 재료가 조금 더 좀 과하게 표출이 되는 그런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해서 지금 시장을 잘 대처를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서 우리 한숨을 좀 먼저 한번 쉬고 그러고 시작을 좀 해야겠습니다. 사실 좀 아쉬워요. 4월 달 들어서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4월 달도 그렇고 시장에 대한 저는 좋은 전망을 3월 말에도 그렇고 뭐 4월 첫 거래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에 대한 예측은 좀 아쉽게 많이 좀 틀려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갑자기 들어온 중동발 이런 지정학 리스크가 이렇게 좀 길게 갈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잘 못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웬만한 종목들은 같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대신에 우리는 시장의 방향의 예측과 원하는 흐름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때 이제 시장의 트렌드와 분위기를 파악을 해가지고 매매로서 극복을 하고 종목으로서 시장을 좀 이겨내는 전략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또 좋은 결과치들과 또 수익들은 잘 나왔으니 우리는 그래도 어려운 시장 안에서 잘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뭐 나름 돌리는 뭐 양봉 혹은 뭐 바닥에서 나온 망치형 캔들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이슈 측면에서 아니면 미증시의 좀 부담감들 아니면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장의 컨센서스 의견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저점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뭐 저점이라고 확신을 하기에는 좀 다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시장보다 좀 강력하고 시장을 좀 역행시킬 수 있을 만한 재료성 종목들에 이제 보다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좀 재료성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빛을 더 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자, 오늘 뭐 최근 들어서는 정유주들도 뭐 상당히 잘 올라갔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AI 열풍이 나오면서 이제 구리 부족 뭐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뭐 전선주들 혹은 뭐 오늘은 KBI 메탈이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나 급등을 가기도 했고 이런 재료주들은 계속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만약에 제가 시장이 이렇게 많이 지정한 리스크에 대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미리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유주들, 테마성 정유주들을 뭐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제시드려서 뭐 같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는 예측을 하지 못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 그런 종목들을 보고
그다음에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아라고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장이 충분히 많이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정학 리스크가 단반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돌릴 만한 시장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렇다면 여기 안에서 가장 방어가 잘 나오고 힘을 잘 주고 있었고 급등주가 잘 나왔었던 업종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는 테마성을 제외하고도 저는 반도체 업종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통해서 또 시장 방어를 잘하고 수익을 잘 냈으니까 오늘도 같은 전략으로 반도체의 새로운 테마와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덜 부각이 됐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좀 차트에 단서를 남겨주는 종목을 같이 찾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을 또 역행하는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뉴스, 그다음에 대장주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겠죠. 자, 먼저 우리 요즘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업종과 분위기를 볼 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살아있고 전망이 좋으냐 요거를 이제 먼저 봐야겠죠. SK 하이닉스가 요즘에 뭐 굉장히 좀 잘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피가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나름대로 방어력을 잘 보여주고 있고 다른 업종의 대표 종목들과 추이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월등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수급에서 연속적인 아니면 특징적인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컨센서스의 의견이라던가 투자자들의 기대감들은 여전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라던가 아니면 주식을 또 분석하는 뭐 방법에는 상당히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이든 아니면 이제 추세를 바닥에서 반전을 시킨 종목이든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주식장에서는 투자 심리,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투자자들이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느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수로 이어지고 그런 심리들이 이어지는 게 중요한데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전망과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불이 타오르는 느낌이지 약해지거나 꺼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벌써 또 실적 시즌이 연간 실적 시즌에서 1분기 실적 시즌이 또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많은 컨센서스 안에서 이미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터지고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SK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작년부터 HBM을 엔비디아에다가 납품을 많이 하고 거의 뭐 HBM 시장에서는 독점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HBM이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는 마진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연간 실적이 너무 많이 빠졌어.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됐었는데 오히려 이제 다음 실적 시즌이 오고 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자체도 역대 최고 시가총액까지 경신을 할 것 같아. 이런 기대감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 종목들한테 불안했던 점들은 실적 기반이 안 되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 AI 열풍과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적과의 괴리가 커졌잖아. 이런 것들이 우려감이었는데 요즘에는 실적들도 앞으로 기대해야 되는 실적들이 키를 좀 맞춰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쉽게 좀 꺼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오늘은 좀 다소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고점에서는 음봉이 좀 몇 번 나왔죠. 근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보여줬었던 3월부터 4월을 넘어서까지 보여줬었던 이런 폭발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이 정도의 조정까지는 좀 우리가 그냥 뭐 별 내용이 없었다 하더라도 악재가 이어져서 빠진 조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술적인 조정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저는 하락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그 수치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고 이 종목이 3월 중순 이후부터 외국인 순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물량들이 뭐 크게 뭐 대량적으로 차익 매물을 던진다라던가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오늘 종가가 82,2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뭐 9만 전자가 아니라 10만 전자 이상을 좀 기대하는 그런 컨센의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뭐 10만 전자가 아니라 뭐 12만 전자다 이렇게 뭐 예상하는 글들, 그 다음에 분석하는 글들도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AI 종목 중에서 AI 주식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주식이야. 아직까지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 이런 의견들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탈환의 승부수, 사내 브레인 집결, 총력전 뭐 이런 뉴스 기사도 있고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이제 이 요즘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좀 재밌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이런 이제 신기술 경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재료로 그다음에 좋은 모멘텀과 그다음에 시장의 핫 이슈로 계속해서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의 큰 이슈라고 한다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지정학 리스크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AI 열풍에서 이어지는 뭐 이런 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경쟁 구도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는 먼저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었던 삼성전자한테는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빨리 따라잡고 시장 점유율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요즘에는 되게 좀 의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엔비디아의 발표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뭐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신기술 발표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이제 좀 제시들을 노출을 좀 시킨다라던가, 아니면은 최근에는 탈환의 승부수를 냈다고 했잖아요. HBM 개발 인력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는 삼성전자. 그래서 외부 인재뿐만이 아니라 뭐 직무 전환 제도를 통해서 대규모로 우수 직원을 확보를 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목표는 2024년도 즉 올해 안에 SK 하이닉스한테 빼앗긴 주도권을 다시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HBM이 5세대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12단 발표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그 새로운 6세대 HBM에 대한 발표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좀 땡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경쟁 구도와 그다음에 이런 발표들이 반도체 시장에서 모멘텀을 계속 툭툭 던져주는 그런 자극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HBM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우리가 뭐 3월에 핵심 키워드, 그 다음에 4월에 뭐 반도체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었을 때, 뭐 HBM은 3월 달에도 핵심 키워드로, 자, 우리 다음 장 보여주세요. 떠올랐지만, 충분히 4월 달에도 부각이 덜 된 그런 HBM 쪽에서는 연속적으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유니셈이라는 종목이 좀 아직은 야속하긴 한데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있죠. 저는 뭐 유니셈이라는 기업이랑 개인적인 뭐 그런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평가를 했었을 때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아직은 좀 덜 부각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맞춰지면은 한 방에 좀 크게 터져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화면이요. 그래서 뭐 HBM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 시장이 계속 갈 수 있는 분위기는 HBM의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쟁 구도가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새로운 모멘텀이 더해지면은 단발적으로 떠오르는 뭐 그런 이제 좀 급등주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2013년부터 2024년, 26년 이렇게 해서 이제 뭐 HBM에 대한 뭐 경쟁 현황 이런 것들도 뉴스 기사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그다음에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들도 충분히 나와 있다. 그래서 뭐 요런 이제 HBM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시장이 쉽게 죽을 만한 내용은 전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시장이 많이 급락을 했죠. 그리고 사실 뭐 하락 종목이 너무 우위에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 내 대부분의 종목들은 음봉으로 좀 밀리고 재미없고 시장 따라가고 그런 그림들이 나올 텐데, 그런 와중에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는 급등 종목들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매매하신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전반적인 반도체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은 굉장히 상방의 순환이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을 좀 역행하는 그림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실제로 저랑 같이 하시는 제가 이제 리드를 해드리는 우리 투자자분들 거기 안에서 제가 좀 꾸려드렸던 포트들을 보면은 사실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섹터와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4월달 들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달 안에 반도체 종목들은
막 수익이 잘 나오고 막 터지는 종목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교체가 막 계속되고 순환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요. 오늘 뭐 제가 제시드린 종목은 아니지만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주로 떠올랐었던 반도체 종목 중에 테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과거에 약간 좀 클래식한 그런 이제 그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인데 테스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명성 대비해서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를 같이 따라가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4월달 들어서 분위기들이 올라왔고 오늘 17%가량 16.94% 장중에는 17% 이상의 급등과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슈가 부각이 됐죠. 테스가 삼성전자 HBM TSB 공정 장비 200억 가량을 수주를 했다. 그래서 HBM 관련주로 우뚝 섰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계속해서 좀 발굴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HBM을 생산하고 만드는데 웬만한 클래식한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은 연결고리를 웬만하면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조금 더 센 재료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부각이 되느냐 약간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테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HBM 관련된 종목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연결고리는 4월 달에 새로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찾으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뉴스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급등 사례가 나오는 그런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유니셈이라는 종목도 제가 뭐 재차 강조를 드리지만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또 좋은 상승과 급등을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HBM이 주도하는 반도체 시장이고 확실히 시장의 주도 업종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작년 겨울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흐름이 이어졌지만 한편으로는 반도체 종목을 매매하지 않으면 지금 시장에서 내가 너무 소외돼 버린다라는 것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는 새로운 키워드들을 찾아야 되고 아니면 아직까지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을 찾으면서 새로운 매수 종목을 우리가 찾아가는 작업들을 펼치면 되겠죠. 저는 4월 달에 유리기판과 데이터 센터라는 키워드들을 먼저 좀 강의를 해드렸는데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제시드리고 뭐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좀 덜 올라간 종목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가비스라는 종목을 제시를 드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큰 반응이 나온 유리기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뭐 더 나올 재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대략 200조 정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픈 AI랑 손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는데 뭐 130조 이상의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는 뉴스 기사들을 우리가 또 같이 봤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덜 올라가고 그다음에 충분히 뭐 제2의 YC캠 이렇게 터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 워트를 제시해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가까이,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가장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신상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은 아마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내일 발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 발표 이슈.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래는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TSMC라던가 이제 기존에 보조금을 얼마를 주겠어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더 그 보조금을 늘려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자로는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미국에다가 이제 그 보조금을 받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에 공장 짓고 투자를 하는데 원래 주기로 했던 내용들보다 더 크게 이제 좀 투자를 받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최근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오고 새로운 제가 말씀드리는 반도체 시장 안에서의 신 모멘텀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4월 15일 아침에 나온 뉴스는 미국의 삼성전자가 미국의 추가 투자 계획 반도체 보조금 발표가 뭐 임박을 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텔과 TSMC에 이어서 세 번째 큰 규모다. 그리고 하나로는 대략 뭐 최대 9조 5천억 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이제 이 포커싱이 뭐냐면은 보조금은
보조금을 많이 받는 건 좋은데 그걸 이제 어디다 쓰느냐? 그럼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는데 테일러 공장에다가 뭐 패키징이라던가 연구개발 R&D 센터를 만드는데 신설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이 원래 미국 시장에다가 투자를 발표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을 넘게 늘릴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의 투자 계획 발표는 거의 좀 임박을 한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가 지나가고 이제 뭐 인텔하고 TSMC 발표하고 삼성전자 발표하면은 우리나라 기업 안에서는 또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또 남아 있겠죠. 자, 다음 뉴스 기사를 보면은 SK 하이닉스에 지급될 보조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 주에다가 대략 5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AI 메모리용 패키징 생산기지, 그 다음에 연구개발 R&D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미국에 세운 반도체 공장이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이렇게 메모리, 그 다음에 HBM 같은 거를 만들 계획이다. 이런 이제 뉴스, 과거에 이제 나왔었던 뉴스인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과연 미국에서 보조금 규모를 얼마나 늘려줄까?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작년과 비교했었을 때 지금 몸집이 많이 커져 버렸잖아요. 엔비디아의 관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발표도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대규모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그 조건을 그 대신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슈가 삼성전자 이어서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웬만한 반도체 중소형 기업들은 하이닉스랑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뭐 공동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뭐 지속적인 모멘텀으로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파악을 하면서 이런 모멘텀과 이런 이슈들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미국 정부 안에서는 이제 이 정책적인 이런 반도체 투자 발표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죠. 그 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이제 11월에 트럼프와 또 다시 한번 경쟁 구도 선거가 좀 올 텐데, 이제 자신의 공약으로 이제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겠다. 반도체 투자로서 자기의 이제 입지를 좀 확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그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의견에는 좀 동일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11월에 그 가까워지면은 미국 대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에서도 미국 대선은 굉장히 좀 큰 행사가 되기도 했잖아요. 과거 미 대선 쪽의 흐름을 보면은 과거에 뭐 힐러리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조 바이든 관련된 종목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약간 좀 정책적인 냄새들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미국 기준에서는 우리나라에 보조금 많이 줄 테니까 삼성전자, TSMC 너네도 우리나라에 이제 공장을 좀 확충해주고 우리 쪽에다가 많이 해줘. 그럼 우리는 탈중국화를 계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제껴버리는 반도체 강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너네가 공장을 많이 지어주고 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이제 고용시장도 더 개선이 될 거고 일자리가 창출이 많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자, 이런 정책들이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으로 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의 오늘 뉴스 기사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9조 원의 보조금을 받는데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웃지를 못한다. 왜냐면은 60조를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 보조금을 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기사 안에서는 이제 해석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당초 지급안보다 보조금의 규모가 확대된 것은 당연히 긍정적이야. 근데 삼성전자가 투자를 키워야 한다는 게 미국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삼성전자한테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내용이고, 최근에 용인 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만 좀 360조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뉴스 기사들도 한편으로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삼성전자의 이슈로 인한 새로운 재료 종목들을 찾는 거지, 뭐 삼성전자가 뭐 이제 지금 당장에 어떻고 뭐 이 이슈로 인해서 오르락 내리락 이런 것들은 약간 좀 후순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발췌를 해야 되는 게, 60조를 투자를 해야 준다? 그럼 이제 보조금이 늘어났으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캐파가 커진다라는 거에 포커싱을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여기다가 공장을 신설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뭐 부지를 뭐 매입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겠지만,
반도체 기업 안에서 봤었을 때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랑 혹은 뭐 SK 하이닉스의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장비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이제 여기에다가 공장을 짓는 것 자체가 호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거에 뭐 용인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공장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비 설치를 해줬었던 기업들이 과거에 이제 연결고리가 있었던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것 자체, 그 다음에 그 규모가 상당히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수주를 더 늘려서 땡길 수 있을 만한 강한 모멘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물이 올랐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뭐 AI 데이터 센터처럼 상한가도 터지고 유리기판처럼 막 상한가도 터지고 시장에 기대감이 많이 와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력한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매매하고 4월 달에 수익을 냈었던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들도 있겠지만 KN솔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같은 이슈 미국 투자 확대라는 모멘텀이 나오고 이 종목도 빠르게 상승을 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이 종목을 통해서 한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을 했었던 화면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JMB라는 종목이 최근에 요즘 오름세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70억 달러 보조금 미국 테일러 공장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JMB가 이렇게 해서 지금 대장격으로 먼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설명을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테일러 공장 확충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터져가지고 대장격인 종목인 JMB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장 종목이 과거에는 상한가가 아니었는데 상한가로 갔다라는 것은 재료를 터트릴 만한 그런 이슈가 충분히 많이 있다,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모멘텀이 뭐 비록 우리가 KN솔이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긴 했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려운 시장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슈를 타고 있는데 이 바닥에서 부각이 덜 된 것처럼 이렇게 터질 수 있을 만한 바닥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잠시 후 제가 8시 방송을 통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제가 생각하는 1등 종목을 또 제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종목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평택 테일러시의 공장 발주 착수,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의 공장을 짓는데 납품이 되었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수혜와 부각을 받았었던 그 종목으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드릴 히든 종목은 이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다음 화면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8시 똑같은 방송을 통해서 히든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텍사스 추가 투자에 나오면서 테일러 납품 예정인 기업을 설명을 드렸고, 오늘 뭐 많은 상승 부분은 아니지만 그때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시해 드렸던 워트라는 종목이 제가 무방을 통해서 안내해 드렸던 그 증거 화면이죠. 이 종목이 오늘 7% 정도가 올랐고 시간에 대략 뭐 4, 5%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목요일 방송 듣고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2거래일 동안,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이제 매도를 뭐 어느 정도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뭐 잘 해버린다고 하면은 두 자리의 수익률이 단기간 안에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는 시장에서 충분히 좀 먹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워트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란톡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수익을 뭐 짧게나마 내시고 이렇게 인증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히든 종목도 앞으로 이제 반응이 나오면은 노란톡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리고, 잠시 후 시작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 입장 링크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반도체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승률이 굉장히 지금 흐름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반도체 종목들도 충분히 또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MT라는 종목은 최근에 또 상한가 터치가 나와가지고 제가 제시드렸던 이후에, 자, 화면을 좀 빨리 넘길게요. 대략 한 50%가량의 상승률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YC캠이라는 종목도 뭐 190%의 상승률을 그대로 좀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반도체에 또 새로운 이슈가 시장에서 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준비한 이 종목은 데이터 센터와 더불어서 오늘 강조드리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미국 공장 투자 확대, 여기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참여하셔서 저랑 같이 다음 주에 또 기분 좋게 좋은 수익 종목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현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우리 전문가님의 이어지는 무료 방송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맨 위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 하나 보이시죠?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있는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자랑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으로 연결되니까 눌러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